논란이 됐던 일, 네. 그 사건이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네네. 일반 대중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 타이틀이 실제로 제가 산 거를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내돈내산을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있는 했었죠. 그런 컨텐츠고 내가 산 건 아닌데 내가 산 것처럼 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고 커뮤니티에 올려서 그 이후에 이제 소송 중인 일이 있어요. 너무 믿고 일을 맡긴 친구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죠. 돈을 받은지 몰랐는데 그 같이 일을 하는 친구가 돈을 몰래 받아서 편취한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면 그렇군요. 그때 더 명확하게 밝히고 싶고 저를 좋아해 줬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고 하니까 사과를 드렸던 거죠. 약간 좀 네. 애매모호하게 사과를 드렸죠. 네. 어쨌든 대중은 한혜연 씨 되게 솔직하고 되게 열심히 그 분야에서 솔직하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 하셨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중이 많은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게 핵심이네. 그게 제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제쳐두고 네네. 일단 그냥 대중들이 느낄 때 대중들이 이 사안을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제일 큰 것은 이게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너무 그 프로세스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배신감을 느낀 그 사람은 둘째치고 어쨌든 제 책임이잖아요. 모든 게 온전히. 제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좀 행동도 좀 조심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지킬 건 지키고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썼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혜연 씨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1부터 100까지 본인이 혼자 다 할 수가 없다고. 1, 2, 3, 4, 5, 6, 7, 8, 90, 100까지. 그럼 그 일을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 역할을 맡아서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채널이 한혜연 채널이었다면 한혜연 TV였다면 네네. 결국 혜연 씨 이름으로 딱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생긴 문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일을 직접 본인이 관여한 게 아니면 이거를 내가 근데 직접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한 게 아마 지금 굉장히 마음에서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냥 모든 거를 기분 안 좋은 거 있어도 좀 잘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성격이. 근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당연히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재밌는 거 보고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뭐 사고 싶기도 하고 그걸 해도 그걸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뭐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도. 근데 뭐 그게 뭐 그래도 하긴 하는데 네네네. 제가 그 일이 해결되는 거를 보고 죽고 싶으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건강도 유지하고 싶고 네네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혜연 씨 말씀을 쭉 들으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이 문제가 밝혀지고 해결되고 나서야 죽을 수 있으니까 아까 얼핏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네. 나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안 좋은 그 상황이 생기면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가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되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 가슴이 한 번은 여기가 멍이 시꺼멓게 들 정도로 제가 엄청 많이 친 적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이걸로 막 엄청 이걸로 막 치고 막 정말 완전 지금도 때리라면 때릴 수 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날 땐 전 저를 때려요. 참아. 너 참아야 되지. 일단 참아. 네가 왜 울어. 막 이러다가 이게 막 쌓이면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막 그거를 쿵쾅쿵쾅쿵쾅 막 치다가 이유가 뭐건 간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는 개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한혜연이라는 한 인간은 지금 이제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 지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옳고 누구의 손을 들어도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혜연이라는 인간은 갈기갈기 너덜너덜 해줬어요. 지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내면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우리 혜연 씨를 오늘 쭉 같이 마음을 따라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네. 남녀 커플이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는 척하다가 너무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길래 일로 와보라고 얘기해보라고 뭐가 궁금한데 얘기해 그냥 막 이랬더니 아니 그냥 너무 좋아서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내가 뭐라고 미쳤구나. 어떤 그 사건 논란 사건이 딱 있고 난 다음에 확 느껴지는 게 뭐라고 하고 쑥덕거리는 것 같고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무언의 공격 내지는 눈빛으로 공격하는 것 같고 댓글로 공격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확 느끼면 사람이 좀 위축되거든요. DM으로 뭐가 많이 오는 걸 체크하는 법을 제가 이제 알고서 DM을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제가 언제 때부터 뭐 팬이었고 뭐였는데 너무 실망을 했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심하게 썼어요 저한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분한테 왜요? 전화하시게요. 왜요? 전화하시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오니까 네, 통화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못 줄 줄 알고요. 이러고 전화번호 줬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어쨌든 속인 건 맞지 않냐.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정말 나를 믿고 뭔가 구매한 게 엄청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배신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름 사정이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누구 씨한테 밝히지는 못하지만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게 사실 난 더 속이 상하다. 그러면서 더 제가 DM을 안 보게 된 것 같아요. 혜연 씨가 초창기에는 적극적이다 못해 약간 공격적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특정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되는 목표는 명확했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쏟아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뭔가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이 스스로한테 화도 내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원망을 하고 화를 내면서도 굉장히 많이 저를 깎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망신을 당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했거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치명타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요. 이 인생의 치명타를 겪고 나면 정말 끝도 모르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이것을 극복해내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반대로 절대로 못 벗어날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락이 도대체 지하 몇 층인지 이걸 정확하게 자각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별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돼요.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그 갈등이 생기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아는 사람 내지는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혜연 씨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요. 그러면 그건 포기하면 안 돼요. 가서 만나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쫓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림동에 사는 이 무슨 누구와 이거를 같은 선상에 똑같이 올려놓으면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 포기해야 될 거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좀 길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않으면 무게가 줄지를 않아요. 근데 왜 유독 한혜연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죽음으로써라도 내가 결백을 밝히려 왜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 사건이 한혜연한테는 인생의 치명타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혜연 씨는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분이신 거예요. 혜연 씨 인생에서 정직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식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셨죠. 이 논란 사건 때문에 혜연 씨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기준,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의 위치에 내가 지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위치에 지금 서 있는
한혜연이라는 자기 자신이 꼴이 보기 싫고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혜연 씨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에 믿음을 가지셔야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물론 전체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주 그 유명한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혜연 씨한테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딱 혜연 씨한테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언제나 거침없고 그것으로 인해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살았던 분인데 그 사건으로 나 자신에 대한 한혜연 씨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 느낌. 그 상태이신 것 같아요.